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이 미증시는 고용시장의 둔화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일에 예정된 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이런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 추천주 수익 인증 터지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어서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희 테마 리포트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산타의 선물 같은 저희 테마 리포트, 요즘 가장 핫한 거죠. 우리 STO, 또 반도체, 로봇 등등 다양한 테마들이 설명이 아주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주세요 하고 요청만 하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보람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종가 베팅 성공하시면서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좋은 멘트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네. 오늘도 확실한 투자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제 장이 빠져서 좀 걱정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장이 오를 때는 왜 오르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간 바로 수익 현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우리 항상 추천주를 주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던지시는 대로 빵빵 터졌던 것 같은데 네네. 또 방송에서 두산 로보틱스 짚어주셨잖아요. 이것도 수익 내셨고 아무래도 전문가님의 이런 높은 수익 현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상당히 좀 강조했던 종목들, 그리고 강조했던 기법들의 내용대로 실제로 종목이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가지고 바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나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실제로 장중에도 했고 그리고 종가 베팅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건 로봇 AI 관련주 중에서 재당주이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의다.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때 반등권을 줄 건데 그 반등의 첫 번째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는 곳이 5일선을 깨는 종가 베팅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5일선을 깼을 때 장중에도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대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만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충분히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택을 했을 때 이 수익이 날 때는 상당히 큰 파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 뭐 4% 이런 식으로 수익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에는 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점. 그래서 그 맥점에 따라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또 기회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에도 공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시면 종가 베팅 전의 얘기입니다. 종가 베팅 전에 실질적으로 5일선을 깨는 장중에도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런 식으로 또다시 4%, 뭐 3.5%, 3% 이렇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5일선을 깨는 그 장중의 거래에서 한 3에서 4% 정도 챙기고요. 그죠? 그리고 5일선을 또 깨는 날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4% 챙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만 거래를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 시장의 대장주를 가지고 약 몇 프로의 수익을 챙긴다? 8%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2번만 거래해도 사실은 되게 잘 거래한 거거든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2번이나 정말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야 그래도 좋은 맥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자랑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도 노란톡방에서 또다시 공략을 했습니다. 뭘로? 두산 로보틱스 가지고. 그래서 총 3회 공략이 성공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5일선을 깨는 장중에 한번 공략해서 수익 내고요. 종가 베팅으로 또 수익 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오늘 또 어디서 했다? 저가를 깰 때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부터 약 한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뭐대로? 제 기준대로 꾸준히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강의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개미들하고 반대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전에 저가 공략하고 그 다음에 공략하는 자리에서 뭘 깨야 된다? 저가를 깨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칸 더 내려와야 돼요. 타점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타점이 내려오게 되면 반등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저가를 오늘 또 깨졌습니다. 오늘 또 깨졌죠. 오늘 또 깨주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이 또 반등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재료,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요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MSG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도 정확한 타점만, 정확한 여러분들이 맥점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기 전에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슈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선이 중요합니다. 무슨 기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그 종목을 볼 때 뭘 봐야 된다? 시장에 이슈가 있는지,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죠? 그게 두산 로보틱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이 상승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쫓아다녀요. 자 보세요. 여기 선 보시면 이런 선에서 막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거든. 이런 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선 긋고 나서 야 이거 신비의 선입니다. 이거 막 맥점입니다. 이 선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과 이런 기법, 이런 검색기라기보다는 좋은 종목, 좋은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에 더 포인트를 맞출 때 정말로 수익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래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월요일 날 나와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야 진짜 덕자 만세다. 왜냐? 내가 진짜 덕선 가지고만 이미 4번 수익을 내가지고 4번을 수익 낸 것도 사실은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번 더 거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 회 성공했다? 5회 거래를 성공했다. 근데 이 종목 바이킹스탁에서 얘기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어디라고요? 덕선 같은 종목은 뭐예요? 시장 대장주입니다. 한동훈 관련주에서 대장주의 지위를 차지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온다고요? 5일선을 깨고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그럼 5일선을 깨는 그 음봉의 종가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세요. 아직까지도 돌파 매매나 아직까지도 상따, 아직까지도 어려운 매매들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빨갛게 물들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15분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이다. 이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이게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종목이 5일선을 깨고 종가를 맞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다음날 고가에서 10% 갔다. 근데 이 고가에서 10% 간 것도 정말로 대단한 건데 저희는 이 중간에서 한 4에서 5% 정도 먹었겠죠? 4에서 5%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좋은 종목은 여기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그 맥점을 찾다 보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아니 운이 좋게도 덕성 같은 경우가 저한테 계속 그 타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수익 내줘. 막 이렇게 허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어요. 같이 공략해보자. 그래서 아침에도 공략해서 수익 내고 그다음에 주가 또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수익 내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바닥권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또 한번 수익 내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되겠다. 이 자리에서는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려봐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이 타점을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종목을 보는 시각과 시장을 보는 이슈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3%씩 또 여기서 3번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회 공략했다고 했죠. 아까 종가 베팅 그리고 이렇게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아침에 거래해서 수익 낼 구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번 거래를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5번 진짜 성공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5번이 성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제가 비난을 받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같이 즐거워해 주셨어요. 정말로 무슨 종목이다? 효자 같은 종목이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장이 좋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효자 같은 종목들 충분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이런 수익률들을 다 챙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이 되고 안전한 수익이 되고 따박따박 공무원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기초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방이에요. 부방 마찬가지로 무슨 관련주죠?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그죠? 근데 한동훈 관련주 마찬가지예요. 3일 연속 거래했습니다. 3일 연속 거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가 3회는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 3번 거래했죠? 덕성 5번 거래했죠? 부방 3번 거래했죠? 이것만 합쳐보시더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맥점들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래해야 된다? 추격하면서 거래한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개미들하고 반대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의 자리들이 오고 그런 자리들이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1시간짜리 영상으로 기법 자료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략해서 수익 내고 저점 깨면 또 공략해서 수익 내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목 선정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쌍바닥은 없다. 쌍바닥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계속 주가는 저점을 낮추면서 반등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해야 될 시점들은 항상 개미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 구간에서 들어가실 포획자, 사냥꾼의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작지 않죠? 2%, 3%, 3%? 아까 보시면 뭐 덕성, 두산 로보틱스, 4% 이런 것들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일주일만 해도 개별적으로 종목들 막 20%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스윙으로 투자를 하나, 단타로 투자를 하나,
결국에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루틴과 기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강의하면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결점의 오류, 절대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무결점의 오류라는 게 내가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상승장이나 하락장에는 무조건 이때는 상승장 매매법을 쓰고 이때는 하락장 매매법을 쓰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야지. 나한테는 결점이 없는 내가 아는 그 어떤 걸 만들어야지. 내가 아는 어떤 선을 만들어야지. 나만 아는 어떤 검색기를 만들어야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단기 매매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가 베팅도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윙 투자도 분명히 시장을 타거나 어떤 섹터에서 소외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잠깐의 단점들을 가지고 포기할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3회 거래, 덕성 5회 거래, 부방 3회 거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 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투자자, 그 기술에서 상위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를 벗어나서 진짜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같은 수익 함께 내고 싶은 분들은요, 어서 노란떡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추천주들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주시니까요, 오직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가장 요즘 핫한 테마들이죠. STO, 반도체, 로봇 등 이런 테마 리포트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 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만 주시면 저희가 모두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방법이 나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시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은 엔터주, 또 신규주, 게임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또 남은 기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약에 장이 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셨다라고 한다면 제 방송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제대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인지하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상단의 추세를 돌파했고 이 추세가 지금 지지된 상태에서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산타랠리나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스닥도 조정이 들어와도 어떤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지 지수가 좀 반등을 하기가 편한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나스닥 조정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오더라도 분명히 지금 이 바닥에서 끌어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수가 무조건 이렇게 상방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다? 지금 21선을 나스닥이 살짝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정배열을 만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14,000포인트, 이 부근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지수가 들어올려줄 것이다라는 큰 대전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그대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딱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삼각수렴이 끝났고 이제 상방이든 하방이든 분명히 방향성이 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분명히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상방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덧붙인 말이 뭐였습니까? 이 조정이 이런 바닥까지 한 번에 내려오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상승 기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또한 지금 현재 테마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수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지수가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기 매수세들이 시장을 반등시키는 데 상당히 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나스닥 상승 나오고 코스닥도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비중 조절하고 포트 관리입니다. 포트 관리. 지금 시장에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부터 야 이제 12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나 지금 현금 한 60%도 없고 나 지금 종목들 다 담았어. 이렇게 보시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은 지수 바닥 시점이 아닙니다. 상승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것들을 열어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를 가지고 계시되 현금 비율을 항상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몇 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3종목, 4종목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문어발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이 초보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주식이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상방을 보기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랑 현금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마가 하나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는 공백이 없다? 권력에는 공백이 없다. 그리고 또 뭐에 공백이 없다? 테마에는 공백이 없다. 테마 장세가 한번 불어났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한 테마가 지게 되면 다른 테마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테마가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폐렴 관련주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테마의 강도를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이 폐렴 관련주로 몇 개의 파생되는 테마가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치료 관련 테마 움직이고 있고요. 진단키트 움직이고 있고요. 마스크 움직이고 있고요. 막 이렇게 3개, 4개의 뭐가 있다? 파생 테마가 있다. 이 파생 테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 테마, 이 어떤 질병에 대한 크기를 크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막 QR코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시 쓴다고 해요. 코로나에 지금 악몽이 막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테마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미 크게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그냥 보실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테마의 사고를 확장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 상당히 시장에는 지금 핫한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 좋다, 돈 벌기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렴 테마 한번 공략해 보자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 채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탈당 시사한 이낙연. 이분이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유력한 인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이건 탈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되냐? 분당이 됩니다. 분당이 돼서 약간은 큰 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큰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가 있다? 정치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다.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가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시고 그런 종목들이 또 시세에 초입해서 뭘 줄 때? 눌림목을 줄 때, 뭘 줄 때? 브레이크 구간을 줄 때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바이킹스탁에서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도 첫 번째 시세에서 눌림목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빈대 관련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이 발생할 거고 이런 종목들에도 뭐는 있다? 눌림목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눌림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편승한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12월 달에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사실은 한동훈 관련주가 이제 막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된다? 아, 왜 올라갔을까? 그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개각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개각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씨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막 개각이 시작될 때 사퇴를 하는 그 마지막 이슈 때문에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사퇴할 거다. 사퇴할 거다. 이렇게 단서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는 뭐가 남아있다? 이슈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다?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컨택하신 다음에 충분히 눌림목의 구간에서 공략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로 12월 달에 여러분들 계좌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은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들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최근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또 STO 관련주 연속해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의 정신건강관리 정책으로 제약 바이오도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윤 정부가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정신약품이 주제품인 한국파마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장관과 엮인 대상 관련주들도 오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 첫날이었던 KNS, 오늘 공모가 대비 3배 상승하면서 오늘의 스타킹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뭐 오늘도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아, 오늘은 이게 이슈일 것 같다.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 신규주 등등 너무 많은 분야가 네네. 잘 가서 어떤 종목을 픽하셨을지 사실 좀 감이 안 오는데 네네.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장이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 많은 테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제가 오늘 픽한 세 종목은 한국파마, 수젠텍,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 이 세 종목입니다. 뭐 다 언급 주셨던 게 요즘 너무 화제가 되는 네. 것들이어서 더 이야기가 궁금한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했던 종목, 여기서 말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아, 이거에 대한 테마의 이슈, 이 크기를 느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진짜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거래에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홀로 서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파마는 겹 호재, 겹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과 관련 이슈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폐렴 관련주로도 또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재가 두 개인 종목들은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800억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 지금 폐렴 관련이 사실은 해외에서는 조금 더 이슈가 빨랐습니다. 막 중국이나 뭐 대만 이런 데서는 마스크 관련주가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온 거예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테마가 약간은 한동훈 관련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권력을 뺏지 못하다가 이제 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약간은 1차 시세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이쁘고 아직까지 확장이 남아있는 테마를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질병 테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는 뭔가 이렇게 질병이 더 커져야지 이슈가 커지고 시세가 분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그냥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 한국파마 앞에서 다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재차 상승을 해주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평선이 다 어떻게 된다? 정배열로 펴질 겁니다. 앞에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 좋았고요. 장기 이평선들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 온다? 이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 방송, 제 강의,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진짜 이제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분명히 5일선을 깨는 종목들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까지 제가 픽했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다.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3개 픽한 이 종목들만 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정말로 잘 추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입니다. 보시면 진단키트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한 테마에는 뭐가 있다? 파생되는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하나 줄기가 진단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줄기 중에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반, 2반, 3반 있다 그러면 얘가 3반 중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대금 얼마예요? 2,500억이 터졌습니다. 2,500억이 터졌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상한가를 2번 정도 바닥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는데 오늘 조정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끝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마지막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젠텍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입니다. 너무 강해. 제가 보고도 와 이렇게 강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거래하라고 가져온 종목이 아니고요. 자, 대상홀딩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동훈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5,000원에서 이미 47,9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종목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가져왔느냐?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막 천하제일 단타대회라 그래가지고 막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그 엄청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제가 한동훈 관련주 가지고 몇 번 거래했어요? 제가 한동훈 관련주 가지고 거래한 거 지금 거의 8번, 9번 보여드렸죠. 충분히 이렇게 높지 않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고 시세에서 눌림목이 나오는데 굳이 왜 늦게 이렇게 바닥에서 10배가 상승한 종목에다가 막 기법 붙이고 뭐 붙이고 피보나치 붙이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할 자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좋은 시세, 좋은 시장의 이슈, 좋은 테마, 대장을 가지고 눌리는 첫 번째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5일선을 깨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정말로 조심해야지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나 아직 뭔가 매수와 매도 시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어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으시고요. 또 다른 추천주들까지 주시니까요. 다 무료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것 또한 저희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테마죠. STO와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요것도 딱 선착순 100분께만 드리니까 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노란톡에서 제가 보니 어떤 분이 저 혼자 하다가 물렸어요. 저 혼나야 돼요 하는 네.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 전문가님의 기법을 사실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혼자 하셨어도 조금 괜찮으셨을 것 네네네.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홀로 서기를 위한 명강의 오늘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기법 가져오실지 알 거예요. 저는 계속 갖고 올 겁니다. 저 또 오늘 브레이크 기법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막 아니야 딴 것 좀 해줘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식에서는 기본기만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단순해 보이는 원리, 이 단순해 보이는 기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비중 조절, 계좌 관리, 종목 선정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법, 아무리 화려한 수식을 가져와도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더 좋은 기법, 더 이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제가 신청하시면 정말로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기법에 대해서 오늘 예시를 많이 얘기를 드릴 거고 예시 중에서도 조금은 다른 예시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문의를 듣는 게 저 이거 브레이크 기법으로 종가 베팅 했는데요. 괜찮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답 노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인데요. 올라갈 때 제가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시장의 대장주, 테마의 대장주, 그리고 강력한 주도주를 하는 것들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상한가 500억 이상은 터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20% 이상은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20% 이상을 마감한 것 중에서 500억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테마의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진짜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단기 정배열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루틴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나온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그렇게 나온 종목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무조건 정배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바닥권에서 상승한 종목이 단기 이평선 정배열 만들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제 원희룡 관련주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지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맥에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평선은 되게 예쁜 정배열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정배열이 아닌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진짜 이제는 손이 안 나가야 돼요. 진짜 찝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속하거나 막 역주행할 때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역배열 거래를 하실 때도 이거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정배열에 관련된 주식들을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산다? 이제는 아시죠?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5일선을 깨는 종가의 타점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타점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보세요. 얘가 실질적으로 5일선을 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직까지 원희룡 씨가 이 사퇴를 하기 전입니다. 사퇴를 하기 전이었고 곧 어떻게 된다? 이슈가 뭐가 있었어요? 이제 개각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슈가 뉴스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이 브레이크 매매를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이슈를 시세에 종목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종 장관이 이제 사퇴하면 국회의원 한다는 건데 대장주가 이슈를 만들고 정배열을 만들었는데 시장의 중심주였고 대장주였는데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까지 왔네? 근데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어? 사퇴하면 이제 나갈 텐데? 그러면 주가에는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이 사고방식,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고방식에 물길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하시고 기법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나은 거래하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심지어 이슈가 작았어요. 이슈가 작았는데도 제가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왜? 그만큼 단기적으로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종가 베팅으로 사는 게 강력한 이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암 관련 이슈로 올라왔고요. 거래대금 2,400억입니다. 근데 이게 테마 대장주인가요? 이거는 개별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개별 이슈로 올라갔는데도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대금이 2,400억 가까이 터졌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있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이다. 이 정배열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수익을 또 3에서 4% 구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로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 이슈를 거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패턴과 어떤 확신, 그리고 종목, 거래대금 이런 것들만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매매하시는 것보다 승률이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답노트. 브레이크 매매 기법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답노트를 가져오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거든. 저야 뭐 그냥 잘하셨어요. 뭐 분할 매수해가지고 수익 났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을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인데요. 니켈 관련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니켈 관련 이슈로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오면 이제 어디서 사야 돼요?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 사는 거 오케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수익 냈습니다. 수익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하니까 또 5일선을 깨는 자리가 왔네. 근데 여기서 막 사람들이 종가 베팅 하는 거야. 이거 브레이크 기법 자리 아닌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걸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가가 1차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을 해줬는데 큰 상승을 하면서 뭐가 됐어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죠? 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나와요? 이 손절 물량을 받더라도 다음번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기 때문에? 1차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STX는 어때요? 주가가 이슈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니켈 관련 뭐예요? 개별 이슈입니다. 개별 이슈. 회사의 개별 이슈인데 뭘 했어요? 2차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평선의 이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즉 이 앞의 이격과 보세요. 이 앞의 이격과 이 뒤의 이격이 같나? 달라집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시거나 집에서 보시면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줄어들수록 이 종목, 이 기법이 갖는 힘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가 없을 때, 개별 이슈가 없을 때, 특히나 뭐가 없을 때, 시장에 관심도가 없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한동훈 관련주 보고 있고 뭐 패령 관련주 보고 있고 STO 관련주 보고 있는데 지금 STX 누가 봐요? 지금 다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거래는 할 수 있는데 거래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된다? 5일선을 깨는 종가가 아니고 한참 내려가서 해야 된다니까? 더 싸게. 왜?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게 되면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된다. 웰바이오텍도 보세요. 자, 상승했습니다. 앞에 예쁘죠? 앞에 이평선 정배열 만들고 쫙 예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반등 나옵니다. 그죠? 주가 반등 나오고 2차 시세 나와요. 정말 예쁘게 반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종가 베팅을 했더라도 어디서 5일선 거래를 했더라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뒤로 갑니다. 여기 어디예요 이제? 2차 시세 구간이죠. 2차 시세 구간이고 뭐가 된다? 이평선이 어떻게 된다? 모여지고 있다.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하게 되면 5일선 깨는 종가에서 절대로 베팅 안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 그런 수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서 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명강의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나 이 명강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 기법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기법 자료가요, 무료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청만 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저희 방송에서 다 이야기 못하는 추천주들 이야기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주시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서두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저희가 추가로 이 테마 리포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들 STO, 반도체, 로봇 포함해서 테마 리포트도 아주 친절한 설명 포함해서 들어있으니까요. 요것도 저희가 선착순 딱 100분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만 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의 불타는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내일장 종목을 살펴보는 내일장 바이킹입니다. 종목 바로 화면으로 보실게요.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 수젠텍이 중국발 페라민 마이코 플라즈마와 관련해 내일장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수젠텍이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뭐 요즘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잘 가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수젠텍이. 그럼에도 가져오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종목은 언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 사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그 스타킹 말씀드릴 때 픽했던 종목입니다. 수젠텍.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공략을 할 건데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그 폐렴 관련주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 파생 관련된 테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이 진단 키트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익권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권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몇 프로가 손해다? 약 15에서 20%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또는 5일선을 깨는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매력적인 자리를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바로 내일 공략을 할 겁니다.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런 대장주들 놓치지 않고 충분히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이 테마가 뭐가 있다?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도 대장주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시면 돼요? 욕심만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그리고 제 기준에 맞는 그 타점과 자리에 들어왔을 때 공략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아직 내가 매수 매도 시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어서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신약에 대한 기대감에 한국파마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랐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과 엮인 대상홀딩스 우량주가 오늘도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수젠텍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에 문의 주시면 전문가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실 겁니다.
네, 저희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